안녕하세요. 레이저스탁입니다. 지금 시간으로는 서부 시간으로 밤 12시 53분 새벽 1시고요. 4월 1일입니다. 라이브 방송 일정을 정했어요. 4월 3일 토요일 오전 10시 반 한국 시간으로요. 그래서 미국 서부 시간으로는 4월 2일 금요일 날 저녁 6시 반, 그리고서 뉴욕 시간으로는 저녁 9시 반에 하려고 그러니까요. 뭐 가능하시면은 오셔서 같이 뭐 얘기하시면서 뭐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서 점점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좀 중독성이 있어가지고요. 기왕이면 좀 구독 좀 많이 좀 눌러주세요. 이거 재밌네요, 되게. 지금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저번에 약속드린 대로 보여드리려는 게, 제가 한 20년 넘게, 거의 한 30년 동안 일을 하다 보니까요. 이 모든 일에 있어서 목적이 있을 때 주식 투자의 목적, 제 철학을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 두 번째로는 한국에서 많은 분들 아니면은 다른 분들이 뭐 장기 투자만이 답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장기 투자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이 함정을 피하셔서 장기 투자를 들어가시면은 굉장히 이제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함정을 여러분들이 빠지지 않는 방법. 세 번째로는 닷컴 버블이라는 게 이제 98년에 이제 있었었는데요. 저는 이제 그 시절을 겪었기 때문에 이제 지금의 상황이 그때랑 비슷하지 않냐, 이제 이렇게 말씀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제 견해, 이게 정말 버블이냐, 아니면 성장으로 가는 데 있어가지고 어느 시점이 되는 거냐 하는 거하고, 네 번째로는 미국 주식 분석에 있어서 4대 관점, 뭐 관점이라면 접근법이라고 하는 게 더 맞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목적은 영어로 얘기하면 오브젝티브, 목표는 타겟이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목적은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는 목적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많은 분들께서 노후를 위한 은퇴를 위한 것이 목적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조금이라도 이제 주부님들께서 어머니들께서 벌으셔가지고 애들 학원비라든지 뭐 이런 가게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직접 이제 이렇게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 목적하고 목표는 어떻게 보면 수익 목표입니다. 내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뭐 돈을 벌 건데 이거를 뭐 30%를 벌 거냐 100%를 벌 거냐 어느 기간에 맞춰서 이제 하는 이제 그런 스토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명확해지면은 여러분들의 투자 스타일이 정해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보고 있고요. 많은 분들께서 이제 돈을 빨리 벌어가지고 은퇴를 하겠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저는 사실 이제 주식을 하면서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또 하나의 평생 직업이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서 젊은 층 분들한테는 지금 현재 이제 직장 생활이라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 뭔가 좀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게 목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목표는 월 2, 3%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이거를 이제 결심하게 된 이유가 뭐였었냐면은, 제 근처에 어떤 할아버지가 계세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창업 멤버까지는 안 되고 되게 초기 년도 멤버의 한 분인데 나이가 70이 넘으신 분입니다. 이분을 어떻게 이제 알게 됐는데, 이분은 빨간색 페라리 타고 다니면서 이제 혼자 사세요. 근데 굉장히 멋있는 게 주식을 하면서 한 달에 한 2에서 3% 정도만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좀 돈이 많으셔가지고 이 자금이 좀 많은데 보통 한 100만 불에서 한 200만 불 정도를 놓고서 월 한 2에서 3% 정도를 원하세요. 그러면 이제 100만 불 갖고서 2% 이제 만들면은 한 달에 그럼 한 2만 불이거든요. 200만 불 갖고 있을 때는 한 4만 불 정도 되고요. 그러면 자기 혼자 이제 한 달 생활비, 자식들한테 기대지도 않고 경제 감각도 잊어먹지도 않고 이렇게 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참 멋져 보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주식을 하면서 이런 평생 하나의 새로운 직업이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하시고요. 은퇴 빨리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옆에서 이렇게 보면은요, 사실 별로 할 게 없어요. 미국 애들도 은퇴해가지고 이제 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돈 받아가지고 뭐 여기저기서 뭐 골프 치고 밥 먹고 이러는데, 나이가 들고 들수록 이제 하는 일이 없어지다 보면은요, 더 빨리 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처럼 평생 이 일을 많이 하고 그랬던 사람들한테는 새로운 하나의 성취감, 도전감이기 때문에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그쪽으로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께서 보시면서 생각을 하시고요. 제가 젊은 층한테 턴어라운드 기회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 커피 미스 베이글이라고 있어가지고 요거 이 세 분이 있어요. 이제 강자매분인데 이분들은 이제 한국에서 공부를 하시면 물론 학벌은 좋습니다. 하버드 MBA 나오고 스탠포드 MBA를 나왔는데 이분들은 한국에서 공부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식은 아니지만은 어떻게 이제 돈을 이제 그 자금을 벌어가지고 이 데이팅 사이트를 해가지고 이 샌프란시스코 베이 쪽에서 이제 그 창업 투자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꼭 이제 주식을 해가지고 뭐 20대, 30대 은퇴를 하겠다 이것보다는 하나의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자금을 만드신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20대 분들한테는 한국의 벤처 캐피탈에서 돈을 받지 마세요. 한국의 벤처 캐피탈은 은행 같아요. 이 뭐 아이디어 갖고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은 돈을 투자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이 미국의 벤처 캐피탈은 진짜 벤처 캐피탈이에요. 여러분들께서 아이디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충분히 여러분들한테 돈을 싸줄 수가 있는 업체가 미국의 벤처 캐피탈입니다. 그러면은 미국 주식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분야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시면서 이 주식이 어떻게 올라가고 어떻게 상장을 했는가. 그럼 나는 여기에 맞춰서 어떤 기회를 발굴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 기회를 발굴하고 그 기회를 실현하는 건 미국 시장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도움이 됐으면 생각을 해요. 장기 투자의 함정을 좀 말씀드릴게요. 보통 이제 많은 분들께서 주식은 사가지고 두면 우상향이 된다. 그러므로 이제 뭐 10년 전, 20년 전에 샀던 주식이 뭐 지금 뭐 떼돈을 번다. 20년 전에 애플을 뭐 1억을 주고 샀으면 100억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하나 보시든 20년 전 1등 주식이 지금 현재도 1등 주식이 아니고 10년 전, 20년 전에 시가총액 20위 기업도 지금 없어진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리고서 20년 전에 머스트 해브 주식이 있었어요. 2000년에 이제 뭐 닷컴 버블 나오면서 뭐 머스트 이거 무조건 사야 된다는 주식이 아직도 20년 전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는 주식도 있습니다. 그리고서 이 백테스트라는 거 예를 들어가지고 뭐 오늘 기점으로 20년 전에 이렇게 사면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는데요. 그건 오늘의 가정이에요. 백테스트라는 건 오늘의 가정일 뿐 그 당시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만큼 심리적으로 강할 수 있을지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도박 같은 게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하셔가지고 장기 투자에 대한 계획을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이제 2020년에 이제 그 이 시가총액 20위를 보면요. 2000년 기준으로 갈게요. 그럼 그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그 윈도우 때문에 시가총액 1위를 하고 있지만 시스코, GE, 인텔, 그리고서 없어진 루센트 테크놀로지, 그리고서 이제 뭐 이쪽에 보면 아메리칸 온라인, 썬 마이크로 시스템 얘네 다 없어졌거든요. 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그때까지는 20위였지만 지금은 20위 못 들어옵니다. 얘네들이 이제 2020년 돼서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보세요. 2020년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은요. 우리가 잘 아는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다 빵 주식이 이제 이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버크셔 있고, 잔슨앤존슨, 월마트, 비자 이렇게 있지만은 그 있었던 회사들이 없어진 데들이 많아요. 위에서 이제 다시 한번 보시면은 2000년대하고 세상이 많이 달라지는 거를 느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뭐 2000년하고 1990년대 말에 가장 좋던 제너럴 일렉트릭이에요. 시스코도 한참 떴었고요. 얘네들을 지금 갖고 있었다. 장기 투자로. 그러면 여러분 재산은 거의 날린 상태로 보시면 돼요. 이런 장기 투자의 함정이 있기 때문에 항상 꼭 쥐고 있는 것이 정답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00년에 가장 핫했던 주식을 보여드릴게요. 이때 가장 핫했던 지수기 시스코입니다. 그때 이제 그 IMF 그 인터넷 닷컴 버블이 일어나면서 이 전화기 우리가 얘기했던 옛날에 이제 싸구려 전화기에서 모든 이제 그 전화기가 다 시스코 전화기로 바뀌고 모든 통신 회사에서 네트워크 장비 시스코가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97년에 3불하던 주식이 60불이 됐습니다. 이 주식을 못 사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정말 모든 사람들이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제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나 다 해가지고 정말 시스코를 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닷컴 버블이 꺼지면서 6불까지 다시 내려왔고요. 아직도 2000년에 그 가장 높았던 60불은 못 가고 아직도 52불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봐주실게요. 1999년, 2000년대 압구정동 35평 아파트가 2억 한 7천 정도 했었습니다. 지금 한 27억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이게 한 10배 올랐는데 그러한 물가를 상승했으면 60불짜리 주식이 600불이 돼야 됩니다. 근데 아직도 이렇게 떨어져서 있다. 20년 동안 나는 가지고 있었다. 이거는 실패한 투자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함정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조건 이 당시에 제일 좋았던 주식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위험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잘 모르고 계세요. 자, 그러면은 1996년 제가 열심히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을 타이밍에 이제 시간을 보면요. 그때는 G2밖에 얘기를 안 했습니다. 제너럴 일렉트릭이 제일 좋은 회사다. 코카콜라, AT&T, 엑슨모바일, 그리고서 담배 회사, 필립 모리스, 이 5개만 공부를 했었어요. 저희가 이제 MBA로 공부를 할 땐 G, 코카콜라, AT&T, 엑슨모바일, 이 필립 모리스, 이 말보르죠. 엄청나게 케이스 스터디 많이 하고요. IBM도 해서 잔슨앤존슨도 했죠.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때까지는 한 10위 정도 하는 기업이었습니다. 윈도우를 팔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리고서 프록트앤갬블, 월마트, 얘네들이 가장 좋은 회사도 펩시 회사도 있었고요. 그리고 아직도 있는 월트 디즈니도 있고 이랬었지만 이때 당시에는 저희한테 있어서 가장 좋은 회사는 G였습니다. G가 모든 벤치마킹에 있어서 1위가 되는 회사였었어요. 잭 웰치라는 어마어마한 CEO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했을 때 여러분들 CEO라고 그러면은 애플의 스티브 잡스 그리고서 이제 제프 베조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요. 잭 웰치는 이 컨설팅에서도 이 사람을 벤치마킹 해야 된다고 할 정도로 아주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닷컴 버블이 꺼지는 2004년에도 G는 1등을 하고 있었고요. 별 변동이 없어요. 엑슨모바일 있죠. 그리고서 시스코는 좀 떨어졌다 하더라도 10위 안에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마이크로소프트 오래된 거 외에는 빵 주식은 그렇게 나오지가 않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느 시점에서 무조건 장기라는 것보다도 이 사회 트렌드를 여러분께서 꼭 보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스펙주라든지 이제 스타트업 그리고서 이제 그 초기 회사들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2020년, 2000년, 98년에 가장 핫했던 스타트업 벤처는 웹벤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이제 컨설팅을 할 때가 이제 이 시기랑 이제 겹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있던 모든 유통회사들이 웹벤 벤치마킹 해달라고 했습니다. 웹벤이 어떤 회사냐면요. 이 뉴욕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아마존 프라임, 쿠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한국의 쿠팡. 미국에서 오더를 하면은 하루 만에 이제 다 딜리버리를 해주겠다. 어마어마했었어요. 그래서 벤치마크 캐피탈, 지금 베이엘에서 굉장히 큰 주에서 시코이어 이제 캐피탈,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그 당시에 350만 불씩 투자를 했고요. 그리고서 그 다음번에 세코이어 캐피탈이 또 한 500억, 한 600억 정도 투자를 했고, 소프트뱅크도 투자하고, 골만삭스도 하고, 이트레이드, 야후. 여기다 돈을 못 넣어서 안달이었었습니다. 그러냐 99년에 상장을 했을 때 이 상장 가격이 그 당시에 굉장히 낮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25불이 이제 상장을 했는데 얘네가 딱 해서 2년 뒤에 부도가 납니다. 아주 과감하게 투자를 했었고요. 그래서 스타트업, IPO 기업들이 암만 좋다 해도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없어질 수도 있는 기업이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시기 바라죠. 이 당시에는 핫했어도 망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게 미국 주식시장입니다. 이 망하는 기업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요. 역사가 굉장히 길어져요. 여러분 혹시 윌리엄 C. 듀란트라는 사람 모르시죠? 우리가 헨리 포드라고 포드 자동차의 이제 창업자를 아는데 제너럴 모터스의 창업자는 윌리엄 C. 듀란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 듀란트라고 그러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제너럴 모터스를 이제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 1914년에서 20년까지 5,500%의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서 20년에 딜리버리 목표가 실패해서 6개월간 70%로 하락을 하고요. 이때 재밌었던 게 GM이 5,500% 상승 당시에는 묻지마 투자를 했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무슨 이제 모터가 껴있다, 오토모티브가 껴있다 그러면 묻지마 투자해. 이때는 정보가 있겠습니까? 정보가 더 없을 때예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무슨 배 shipping 회사에서 썼는데 오토모티브로 썼어요. 그랬더니 이 회사가 이제 자동차 회사인 줄 알고 1000%가 올랐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전 세계 어느 시점 어디 가서든 간에 묻지마 투자는 항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묻지마 투자라는 게 있어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이제 상황이 버블이 올라갔다 내려올 때가 있으니까 항상 이게 장기 투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수익이 나면은 빠질 줄도 아셔야 돼요. 이렇게 5,500% 해가지고 여기서 샀는데 진짜 6개월간 70%가 떨어졌다. 이쯤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서 GM은 이렇게 회사가 감자가 돼가지고 이름은 명맥이 되지만은 자본을 감자를 시켜가지고 새롭게 이제 그 회사를 시작하는 케이스도 많기 때문에요. 미국 주식시장이 안전하다, 아주 좋다, 큰 이름이어서 뭐 대마불사다 그런 거 없으니까 여러분들께서는 항상 이 주식에 있어가지고 보실 때는 이런 것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게 뭐 지금 닷컴 버블에 뭐 다시 이게 뭐 그대로 나온다 이렇게 이제 겁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차트를 많이 보여줍니다. 이 차트를 많이 보여주는 거는 이제 닷컴 버블일 때 이 히스토리컬하게 이제 이 당시에 이제 벤처 캐피탈이 했던 게 이제 7빌리언 정도가 투자를 했었고 이 벤처 캐피탈이 이제 해가지고 투자한 딜 건수가 600건이 넘었는데 2015년 이후에도 뭐 이 정도가 투자가 되고 딜 건수가 비슷하기 때문에 역사는 반복이 되어서 이 닷컴 버블이 꺼지면서 이게 이제 지금도 이제 뭐 너무 올랐기 때문에 이게 언젠가는 버블이 나온다, 이렇게 터진다,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저번에 이제 블로그에다가 이제 잽 루빈이 쓴 이제 The End of Growth라는 책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마존을 뒤져보니까 제가 이걸 2013년에 사가지고 봤더라고요. 블로그 글에는 2021년 위익 11 쪽에서 나온 거니까 2주 전쯤에 썼을 겁니다. 이 이론이 뭐냐면은 오일에 대해서 수요가 있는데 이 정도는 생산에 대한 수요고 요 정도는 이제 이 소비에 대한 수요다 이거죠. 그거를 이제 그래프로 다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A라는 그래프가 있다고 그러면은 이거는 생산이고 이거는 수요다 이거죠. 근데 뭐 1년 뒤 계속 보면은 생산에 대해서 이 원유는 줄어들고 소비는 늘어난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를 걱정하다 보니까 이 성장이 더 이상 멈췄다. 원유가 베이스가 돼서 성장이 되야 되는데 멈췄기 때문에 이제는 그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했던 시점이 2013년입니다. 그러면서 이 작가의 결론이 그러나 월스트리트나 이제 똑똑한 사람들이 그냥 둘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생산에 관련된 원유 필요량이 줄어들지만은 뭔가 새로운 이 성장 엔진, 그로스 엔진이 나와가지고 이거를 발전을 시킬 것이다. 또 그렇게 해야 된다. 이제 그런 게 이제 이 작가의 이제 이야기였어요. 이 관점에서 하나를 또 보시면은 오바마 행정부가 나와서 2기가 했을 때 2014년입니다. 이 책이 나올 때요. 그러면 닷컴 버블이 이제 있을 때 이제 그 딜이라든지 토탈 인베스터를 보면은 이때부터 올라가게 되거든요. 근데 닷컴 버블하고 지금하고의 다른 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닷컴 버블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인터넷이 뭐 세상을 바뀐다 그래서 묻지마 투자가 벤처 캐피탈에서 일어났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컨설팅이라든지 기업들이 변혁을 하면서 했던 투자가 뭐냐면요. 이동통신사의 서플라이 체인을 이용했어요. 이동통신사는 제조업체랑 다시 서플라이 체인이라는 게 이 통신망입니다. 통신망을 빨리 하고 뭐 이제 그 서버를 늘리고 이러는 게 이제 서플라이 체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프로바이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이 클라우딩 비즈니스의 초기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뭐 프로젝트 매니저를 2000년에 하면서 아마 전 세계에서 3번째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제 이때 봤던 게 이게 클라우딩이라는 사업이 나오겠구나. 그리고서 어떤 비즈니스를 이제는 회사마다 이제 하는 게 아니라 이 SaaS, Software as a Service라서 CRM이라는 이런 회사거든요. 이런 게 되겠구나. 그리고서 넷플릭스처럼 리얼타임 스트리밍 서비스가 되겠구나.
이때는 TV 프로그램 보려고 그러면은 저희는 그 시간까지 앉아서 있었어야 됐었고, 녹화 기능이라도 비디오밖에 없었어요. 그때 좀 잘 나갔던 게 DVD였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했었냐면, 이렇게 영화를 이제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이제 스트리밍으로 서비스를 하자. 근데 리얼타임은 아니었었습니다. 그런 이제 그 서비스를 한다고 그랬고, 그 다음번에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이 있었어요. 이 DB 마케팅이 이제 2000년, 98년부터 나온 얘기인데요. 이 DB 마케팅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 DB를 쌓아가지고 요거를 이제 구분을 하는 게 DB 마이닝입니다. 데이터베이스 마이닝이고요. 그거를 제대로 활용해서 하는 게 이제 그 데이터를 제공하는 거고, 또 머신러닝을 하기 위해서는 이 데이터가 필요로 하게 되거든요. 이거를 2000년대, 2001년 때부터 했던 거고, 그게 20년이 지나서 2013년도 오바마 행정부가 투자를 더 많이 한 거예요. 이때 성장 엔진이 없다 보니까 베이에리아 쪽에서 이제 오바마 행정부 2기부터 해가지고 여기서 투자를 많이 시켜준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은 얘네들이 인프라스트럭처를 하면서 기술 개발을 하다가 여기부터 올라간 거고, 그게 결실이 2017년 이후부터 테크놀로지가 중심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와 다른 게, 이때는 인프라가 없었어요. 이 닷컴 버블을 할 수 있는 인프라가 없었고, 20년 동안 인프라를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은 닷컴 버블이 아니라 성장을 해서 갈 수 있는, 테크놀로지가 세상을 바꾸고 있는 이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020년을 다시 보면은요, 이 노란색의 테크놀로지죠. 이가 올라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얘네가 세상을 변혁할 수 있도록 이때부터 투자가 들어간 거거든요. 이 투자라는 게 20년이 걸쳐가지고 갔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나와서 이게 버블이다는 게 아니라 20년 동안 움츠리면서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한 게 이제 세상을 바꾸는 중심이 돼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닷컴 버블이 아니라 이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내가 진짜 성견지명이 있어서 이 20년 전에 이걸 샀으면 좋았겠다. 그럼 아마존을 보면 아마존 오블 뛰었어요. 2000년에 이제 96년 이때쯤에 이제 온라인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 학교 다닐 때 처음으로 이제 이 통신망 통해가지고 찡 소리 나면서 이제 그 학교에서 이제 여기 이제 서버에 이제 익숙하면은 이제 야후가 나왔습니다. 그때는 야후밖에 없어요. 구글도 안 나올 때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프 베조라는 사람이 이때 상장을 하면서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아마존을 팔았었었는데, 이 당시에 애널리스트 10명 중에 9명이 아마존 곧 망한다고 할 때입니다. 10명 중에 9명이요. 그러면은 이게 암만 오불이라 하더라도 여러분이 뭐 1억이라는 돈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1억을 투자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뭐 1억에서 5니까 이제 뭐 3,000불이 됐으니까 무지하게 올라갔겠죠. 그럼 반대로 지금 압구정 아파트가 30억이다 이거죠. 옛날에 이제 이때쯤에 이제 3억짜리가. 그러면은 여러분 집에 어떤 집이 있다 이거예요. 이 가격에 상관없이. 그 재산의 3분의 1을 애널리스트 10명 중에서 9명이 망한다는 회사에 투자를 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게 강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20년이 됐다 이러는 것보다는요, 얘가 올라가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 타이밍에 들어가셔야 돼요. 즉 100불 정도에 들어가셨다든지. 그리고서 버블 이러는데요. 이 아마존이 여기서 이제 400불 때가 있어서 2015년. 그게 600불 넘어가는 게 15년인가 16년인가 이럴 겁니다. 이때도 맨날 버블이라고 얘기했어요. 망한다. 아마존 큰일 났다. 야, 너 정말 큰 돈에 샀다. 빨리 팔아라. 이럴 때가 항상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 주식 가격이 고가다. 그런 거 없어요. 그거는 어떻게 하다 보면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에 있어가지고 비교적 내 심리적으로 비싸게 보이지만은 이 주가가 3,000불이지만은 이게 나중에 2년 뒤에 5,000불이 될지 10만 불이 될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아니면 경제가 갑자기 꼬꾸라져서 다시 뭐 1,000불대가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주가가 비싸다 싸다라는 거는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그리고서 이게 너무 비싸가지고 나는 못 사겠다. 그거는 내가 생각하는 나의 주관적인 개념이지, 객관적인 개념으로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려는 이제 그 4대 접근 방법을 보시고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애플 얘기를 다시 해드릴게요. 애플도 이거 되게 재밌는 게요. 1906대까지는
맥킨토시 이게 LC2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좀 네모나게 해가지고 우리가 했던 그 옛날 맥킨토시가 썼고요. 요때만 해도 맥킨토시가 어떻게 나왔냐면 이제 여기 이제 그때 아이팟인가 나왔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이팟이 나오면서 좀 성장을 하다가 이 컴퓨터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러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맥킨토시는 어떤 거였냐면 어나더 월드의 어나더 컴퓨터 시스템이었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이때 비즈니스 사용되는 건 윈도우에다가 오피스였었거든요. 그게 호환이 안 됐었어요. 그러다가 이때 아이폰이 나온 거죠. 아이폰이 나오면서 세상이 변화돼서 애플이 뜬 거예요. 그 시점이 2007년입니다. 이때쯤 들어가면 좋았지만은 만약에 어떤 성경지명에서 이때 사셨다. 사실 굉장히 리스크한 그 투자예요. 이 당시에는요. 왜냐하면 스티브 잡스가 왔지만 스티브 잡스는 애플에서 쫓겨났다가 다시 재건을 하는데 이때 애플이 문제가 많은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백테스트상으로 지금 20년 전에 이랬다. 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너무 백테스트의 결과만 보고 이제 그 당시의 상황을 생각을 안 하는 게 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을 보다가 이 성견지명이 가서 샀다 그러면 요 시절쯤이 될 겁니다. 그리고서 항상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제 조정을 받는 시기가 있어요. 항상 애플이. 앞으로도 애플은 알아두세요. 만약에 가다가 이게 지금 고점에서 20% 떨어졌다. 20% 이상 떨어진다. 무조건 사세요. 애플은 뒤도 돌아보지도 마시고 한 2년에서 3년 주기로 한 번씩 애플이 이 슈퍼 사이클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한번 뚝 떨어져요. 그때 무조건 사세요. 그리고서 1년이고 2년이고 두고 계세요. 그럼 이게 이렇게 올라갑니다. 항상 보세요. 이때도 떨어지죠. 이때도 떨어지죠. 이때도 떨어지죠. 그리고서 이때도 떨어지죠. 이때도 떨어지죠. 이 기회를 잘 잡으셔야 돼요. 근데 재밌는 게 우리나라 언론도 뭐 주식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뭐 이 갑자기 테슬라가 천불될 때 너 지금 안 사면 큰일 나. 너 그럼 이거 못 살지 몰라. 그러다가 갑자기 테슬라가 떨어지고 이러면 너 큰일 났다. 이거 안 팔면 난리가 나. 미국도 똑같습니다. 애플이 막 올라갈 때는 당신 애플 이거 지금 못 사면 평생 못 사. 애플 떨어지잖아요. 그럼 야 애플 끝났어. 애플은 더 이상 미래가 없어. 다 갖다 팔어. 야 그러면서부터 애플부터 해가지고 별의별 X가 다 나옵니다. 이 인터넷 뭐 이제 커뮤니티에 보면은 이 스티브 잡스가 아니라 지금 이제 팀 쿡에 대해서 개인적인 얘기부터 해서 진짜 눈으로 볼 수 없는 얘기가 욕까지 다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언론에 의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휘둘리는 것보다는 정말 이 나중에 말씀드릴 때는 4대 이제 그 보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면 좋습니다. 이 4대 접근 방법은 여러분들께서 주식을 평생 가지고 가신다. 그러시면은 요거는 항상 잊지 마세요. 첫 번째는 시장 트렌드를 봐야 됩니다. 시장 트렌드가 올라가는 시장이냐 내려가는 시장이냐 보합 시장이냐 여기 있어가지고 인덱스는 이제 마켓 브레더스가 컨트레리안이라고 그래가지고 요거를 보면서 전체적으로 판단을 하시는 거고요. 얘만 판단을 한다고 했었을 때 제가 2월 26일 날에 손절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면은 시작을 해가지고 흐름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갔더니 이 하락장에서 손절을 해야 된다라는구나. 요렇게 하나의 그 플로 차트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그 멘토들하고 얘기를 하고 나름 제가 이제 만든 건데요. 상당히 트렌드만 가지고 이런 투자를 하셔도 돈을 잃지는 않습니다. 그리고서 꽤 짭짤하게 1년에 SPX, SPY 올라가는 것보다 한 20에서 25% 정도는 더 충분히 버실 수 있는 이 매수 매도 방법이에요. 그렇게 트렌드만으로도 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이제 초보고 내가 이제 이렇게 뭐 기술 펀더멘털 분석도 싫고 기술적 분석도 싫고 차트 패턴도 싫다. 그럼 가장 기초적으로 얘만 알고 계셔도 매수 매도 시기를 잘 잡을 수가 있습니다. 펀더멘털 분석이라는 거는 우리가 재무제표라고 얘기를 하지만은요. 재무제표라는 건 오늘 시점에서 과거만을 얘기를 해줍니다. 즉 펀더멘털의 단점은요. 미래를 보여주질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실적 발표하는 날 중요하게 보는 거는 너 미래를 어떻게 봐? 그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건데 이 회사에서 발표를 할 때 굉장히 보수적으로 발표를 해요. 이게 이제
공격적으로 발표를 했다가 다음 실적 때 이만큼 못한다. 그럼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항상 어닝 서프라이즈를 얘네가 해주기 위해서 다음번에는 자기네가 이만큼 100일 할 수가 있다면 70에서 75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만큼 올라가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펀더멘털 애널리시스를 봤을 때는 재무제표를 갖고 분석을 하는 건 과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이 M&A라든지 아니면은 전략 쪽에서 보는 게 파이낸셜 레이쇼를 봐요. 이 회사가 밸런스가 얼마나 잘 맞았냐. 그럼 얘는 뭘 도대체 해가지고 하는 거냐? 그러면은 밸류에이션이라는 건 회사상의 기업 가치 분석이 있어가지고 하나의 이제 그 가치 평가의 자료도 보지만은요. 여러분께서 주식을 선택하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이 스탁 스크리닝 기능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펀더멘털은 목적은 주식을 선택하는 기준으로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우리가 이제 뭐 하는 기술적 분석이라는 거, 한국 분들 중에 이제 뭐 차티스트가 필요 없다 뭐 이렇게 하는데 왜냐하면 한국 주식에는 기술적 분석하고 이제 차트 패턴이 안 맞아요. 얘네는 주식시장 역사가 100년이 됐고 미국은 우리나라랑 기업 문화가 다릅니다. 미국은 모든 거 있어가지고 숫자로 분석된 근거, 논리적인 근거가 있어야지 디시전 메이킹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매니지먼트 사이언스라는 것도 있고 별의별 과목이 많거든요. 그 중에서 핵심은 뭐냐면은 네가 얘기하는 네 판단의 논리적 근거가 뭐입니다. 그 논리적 근거는 숫자에서 근거가 나와줘야 돼요. 이 심리학 이론도 보면은 이런 이제 그 숫자, 어떤 리그레션 모델링 회귀 모델이라고 하잖아요, 한국말로. 그러면은 이제 좀 복잡해졌으니까 제가 여기서는 끊고요. 아무튼 이제 이렇게 이제 테크니컬 애널리시스를 함으로써 이 분석한 논리적인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 테크니컬 애널리시스 1대 퍼스트 제너레이션 누구냐면 찰스 다우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다우 존스의 다우, 그 찰스 다우가 이 기술적 분석의 1세대예요. 그 기술적 분석의 1세대 창시자가 월스트리트 저널에 또 이 처음 만든 사람이죠. 월스트리트 저널을 만든 사람도 찰스 다우고 이 모든 이제 그 주식 이론에 있어서 다우 이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도 만든 찰스 다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 사람들은 기술적 분석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 기술적 분석은 가격 방향을 예측을 해줘요. 그래서 가격 방향이 위로 갈 거냐, 밑으로 갈 거냐, 어떻게 갈 거냐. 거기 있어서 3대 요인은 프라이스 액션입니다. 이 가격이 올라가냐, 내려가냐, 이제 이런. 그리고서 하루에 이제 뭐 우리 봉이 있잖아. 이거는 매수세와 매도세가 어떻게 싸우는지. 즉, 불마켓, 황소와 곰이 어떻게 싸우는지. 그거를 보는 게 이제 프라이스 액션이고요. 발륨, 거래량. 이 거래량이 받침이 돼야지 가격이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가격보다 중요한 게 발륨입니다. 그래서 발륨 리즈 더 프라이스, 즉 거래량의 가격을 이제 움직인다. 이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서 이제 1980년대 이후에서는 이제 옵션 시장이 들어오면서 이제 이 변동성에 대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 요인을 기술적 분석으로 보면서 이 가격 방향을 예측하면 여러분께서 매수, 매도 결정 시기를 이제 찾게 되는 게 이제 테크니컬 애널리시스입니다. 그럼 차트 패턴 분석은 뭡니까? 얘하고 틀린가요? 사실은 비슷한 건데요. 얘는 좀 더 통계적인 자료에서 패턴을 분석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더블탑이다 이런 얘기를 듣잖아요. 이 더블탑이 왜 나오냐 하면은 이러한 패턴을 봤더니 한 30년 동안 봤더니 이 더블탑이 나올 때 이만큼에서 떨어지는 확률이 95%가 되는 거고 더블탑이 페일리어가 돼서 다시 올라가는 5%밖에 안 된다. 이러한 통계적인 자료에서 그러면 이렇게 나왔을 때는 너는 95%의 확률로 이만큼 떨어질 거를 보아라. 그냥 그렇게 하는 거고요. 이 가격 움직임의 폭도 이만큼 이점에서 올라갔을 때 이만큼 내려간다. 얘하고 얘는 통계적으로 그러니까 비슷하다. 그래서 이런 차트 패턴이 이 알고리즘에 다 들어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냥 더블탑이다, 더블 바텀이다, 이 채널상으로 이제 브레이크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올라간다 이렇게 하는데요. 여기도 다 과학이에요.
어떤 시기에 이렇게 올라가고 이게 시장 트렌드가 불마켓일 때 아니면은 이제 그 베어마켓일 때 이런 패턴이 나오면 성공 확률이 몇 프로, 이 실패 확률이 몇 프로, 이 성공을 했을 때는 이게 얼마나 올라가고 실패를 했을 때는 얼마나 올라가냐. 그리고서 이게 올라갔을 때 며칠이 지속이 됐다가 다시 또 올라가는 확률이 몇 프로고 이렇게 했다가 다시 떨어져서 여기까지 오는 확률은 몇 프로다. 이렇게 하나의 통계적인 자료를 가지고서 주식 시장을 보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주식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지금 브레이크아웃이 됐어요. 그럼 이게 이렇게 갔다가 다시 올라갈 수는 없고 떨어 확률이 얼마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가지고 이쯤에서 내가 엑싯을 해야겠구나. 이쯤에서 다시 사든지 좀 관망을 해야겠구나. 이런 거를 네 가지 측면에서 보시면은요. 주식시장에서 여러분 돈 절대로 안 잃습니다. 오히려 주식시장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의 목표가 될 수 있어요. 어나더 잡이 되고 정말 모든 게 다 은퇴를 하신 다음에 여유롭게 돈을 버실 수 있는 아주 좋은 잡이 되는 거고요. 누가 갑질을 할 일도 없고요. 저만 잘하고 있었고 저만 잘하고 있으면 여러분 꽤 짭짤하게 상당히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이 미국 주식시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만든 차트가 이거고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저번에 누가 이제 이게 결론이 책이네요 이렇게 했는데 뭐 아무튼 책에는 이렇게 썼으니까 나중에 이제 도움이 될 거예요. 하나는 알아두셔야 될 게는요. 저희가 주식이 이제 8,000개 정도가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는 주식이 한 포트폴리오 10개가 있다. 그 8,000개에서 10개를 스탁 스크리닝을 한다 이러면은 그 확률이 0.1%, 1, 2%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8,000개 주식에서 여러분이 0.1, 2%에 있는 주식을 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서 얘네를 선택을 해서 시장 흐름에 따라서 얘의 변동성을 보니 언제 사고 언제 판다.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이 주식 팔았다고 해서 다른 주식 갈아탈 필요 없어요. 애플만 사고 팔아도 되고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LRCX만 사고 팔아도 되고요.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되고요. 테슬라도 되고요. 그냥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다가 지금처럼 테슬라 900 갔다가 600불, 500불 떨어졌을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이 아니라 900불에서 팔았다가 예를 들어서 저번에 이제 제가 블로그면 스탁 스플릿 하고 나서 305불에 사신 분이 계세요. 제가 이제 이때쯤 이제 이게 매수 시기다 380에서 305불이. 근데 이때 사신 분이 있어요. 만약에 305불에 샀으면 900불에 팔았다가 다시 600불에 다시 사시는 거죠. 그렇게만 한다면 이 자본이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같은 자본으로 시작해서 주식 수를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을 배우세요. 그 방법이 장기 주식을 하면 좋아요. 뭐 이 세금 뭐고 어쩌고 저쩌고는 나중에 생각을 하시고 그 세금까지 계산을 해도 만약에 이때 샀다 올라갔다 팔았다. 이 주식이 좋잖아요. 다른 주식 갈아탈 필요 없거든요. 그럼 이때 떨어져 다시 사시는 거예요. 근데 주식 수가 더 많겠죠. 왜? 내가 여기서 100이었으면은 아까처럼 300불인데 900불이 되면 300이 되잖아요. 그럼 다시 이만큼 내려오면은 이 돈 갖고도 더 살 수가 있으니까 100이라는 주식이 여기 있으면은 한 200까지도 살 수 있고 계속해서 증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10년 뒤에 100이라는 주식이 100이 있는데 가격이 100불이었는데 200불이 됐다. 그거와 내가 100불에 100을 주고 샀었는데 얘가 200불 주식이 됐는데 내 주식은 100에서 180이 되었다. 그러면 일거양득이 되는 거거든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저는 여러분들께서 이 방법을 배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 하나 주식,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고 10년, 20년 가고 싶은 주식 하나만 가지고 잘 분석을 해도요. 굉장히 좋습니다. 누구보다도 그 주식에 대해서 여러분이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 주식만 여러분이 매일 5년, 10년 보셨다고 생각하세요. 다른 거 안 보고 그 주식만 보도 언제 사고 팔고 하는 걸 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뭐 주식하시는 분들이 뭐 차트 안 보고 이거 안 보고 왜 우리나라는 주식이 몇 개가 없잖아요. 그 주식만 한 20년 봤다고 생각을 하세요.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떤 주식값이 어떻게 들어가고 올라가고 나오거든요. 왜?
이 A라는 주식에 있어가지고 사고 파는 사람은 이 A 주식만 계속 사고 팔아요. A에서 뭐 1번부터 100개 주식이 있다고 그러면요. 요 주식 사는 애들은 이것만 사고 이 주식 가는 이 주식만 삽니다. 그게 사람의 심리예요. 그게 투자자의 심리예요. 그 투자자의 심리를 여러분들이 더 올라가셔야 되는 겁니다. 이 많은 분들이 실적을 얘기를 하세요. 아, 실적이 좋은데 더 올라가지 않냐. 사실은 실적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프리캐시 플로우라고 우리나라에서는 잉여현금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실적이 나와야지 현금이 벌어지고 그 현금에 있어가지고 이제 이게 이제 실적에서 나오는 현금입니다. 그리고서 기업이라는 건 성장을 해야 돼요. 이 성장에서 투자금이거든요. 이 투자를 빼고 남은 돈이 프리캐시 플로우인데 이 프리캐시 플로우가 많으면서 기업이 계속 성장을 하는 모습이 보여주는 기업들만 올라가는 거예요. 뭐 단순하게 실적이 좋다. 주식이 올라갈 거다. No way. 왜냐하면 코카콜라나 P&G나 이런 애들 보세요. 다른 테크 산업에 비해서 올라갈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거를 너무 A는 미국 주장 A는 B다. 근데 B는 C다. 그러므로 A는 C다. 이 공시가 안 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주식을 보시면서 가시는 게 좋아요. 이게 이제 그 비즈니스 처음 들어가면은 이제 그 신입사원들한테 이제 교육시키는 것 중에 한데 비즈니스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그래가지고 기업이 이제 처음 스타트업 해가지고 시작을 하면은 이제 스타트업이 되는 거죠. 성장을 하죠. 약간 흔들리다가 매튜리티 이게 이제 그 매튜리티가 돼서 나올 거냐 아니면은 다시 신규 사업을 넣어서 올릴 거냐. 사실 컨설팅을 할 때 가장 제가 주문을 많이 보면 이 주문에 와요. 새로운 성장 엔진을 찾아달라. 왜냐하면 대기업들이 돈이 많잖아요. 근데 여기서 성장에 대한 한계가 보이거든요. 그럼 이 지점에서 보면 프라핏은 이렇게 있다가 떨어집니다. 근데 현금은 이렇게 해서 계속 올라가요. 캐시카우 비즈니스가 되는 거죠. 캐시카우 비즈니스에서 가장 유명한 게 코카콜라, P&G 이런 애들입니다. 그러므로 얘네가 성장이 프라핏이 줄어드는 때문에 뭔가 새로운 사업을 M&A를 하든지 새로운 비즈니스를 찾는 거예요. 아마존하고 제가 마이크로소프트를 얘기를 하면은 아마존은 지금 이제 오퍼레이팅 인컴이 5%가 안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아마 10몇 프로가 될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옛날부터 보셨잖아요. 2000년대부터 탑 10에 들어왔던 거. 아마존 돈지가 얼마죠? 아마존은 아직도 여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성장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존은 이 캐피털 익스펜디처가 많아요. 계속 투자를 하는 거예요. 배당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이 한번 탁 올라갔다가 좀 쉬다가 또 탁 올라갔다 쉬다가 탁 올라갔다 이렇게 쉬는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그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 이 상태니까 지금처럼 시장이 좀 어렵고 이럴 때는 지금 이번에도 어제도 그 뭐지 그 군정부하고 펜타곤하고 해가지고 22 빌리언 정도 계약을 했잖아요. 그런 것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로는 뭐 아주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AW 아마존의 AW에서 이제 그 똑같이 카피해갖고 와가지고 하는 방법. 그리고서 아마존에 있는 애들 다 스카우트 해갖고 오는 방법. 아니면은 이제 마인크래프트라든지 게이밍. 엑스박스도 그 소니 플레이스테이션 카피했잖아. 신규 비즈니스 자기네가 창업 이렇게 크리에이티브 하는 게 아니라 남의 거를 미투 스트라테지로 갈 수밖에 없는 지금 상태가 돼 있어요. 하지만은 이것도 잘하기 때문에 이 배당도 좋고 가격도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또 왜 제가 올해 마이크로소프트를 추천을 했냐? 얘네는 항상 캐시카우예요. 그러면 비즈니스 이제 트렌드 자체가 흔들릴 때 경우는 캐시가 받침이 되기 때문에 얘는 쭉 해서 가격이 유지가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느 기업을 여러분께서 투자를 하실 때는 펀더멘탈 측면에서 이 측면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프라핏이 얼마고 캐시가 프리캐시 플로우가 얼마나고 그래서 매출이 얼마고 그리고서 어떻게 얘네가 더 성장을 할 것이냐 어디를 얘네가 이노베이트해서 갈 거냐 재무제표상으로 보면은요 그냥 뻔해요. 그 매출을 어떻게 수익을 어떻게 올릴 거고 익스펜스를 얼마나 줄일 거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보는 거는 인컴 스테이트먼트 베이스로 한 이 쉐어홀더 주식 가격을 올리는 겁니다. 근데 맥킨지 같은 이제 전략 컨설트리 가서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측면이 달라져요. 성장을 하는데 지금 비즈니스에서 어떻게 이제 성장을 할 거냐, 신규 사업은 어떻게 할 거고,
하고 지금 있는 사업의 경쟁력은 어떻게 올릴 것이냐.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제 그 effectiveness하고 efficiency, 그러니까 효율을 어떻게 이제 올릴 거고 효과를 어떻게 올릴 것이냐. 그 생산적인 측면에서 조직적인 측면에서 무엇을 건드려야 될 것이냐. 그래서 지금 우리 자본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어느 때가 이제 우리가 이제 제대로 써야 될 거냐. 어떤 사업부는 이 코스트 센터고 어디는 이제 프라핏 센터냐. 코스트 센터는 어떻게 줄일 거고 프라핏 센터는 어떻게 늘릴 것이냐. 그래서 이거를 이 관점에서 계속 해가지고 회사는 경영을 이 효율적으로 해가지고 계속 성장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전략적인 측면이에요. 이건 파이낸셜 측면이 아닙니다. 펀더멘탈을 보려고 그러시면요. 여기까지 들어가셔서 보실 줄 알아야지 이 회사가 성장성이 있냐 없냐까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저희 같은 친구들은 전략 컨설턴트 출신의 M&A를 했기 때문에 이 재무제표하고 애뉴얼 그 연간 보고서만 보고 이제 기사만 보더라도 이게 다 보이거든요. 근데 일반 분들은 보이지 않는 단점이 있어요. 하지만은 이제 펀더멘탈에 있어가지고 여러분께서 보셔야 될 거는 이 부분까지는 안 오더라도 이 회사의 파이낸셜 레이시오가 있습니다. 이것만 보시더라도 좋은 회사를 찾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파이낸셜 레이시오는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은 또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뭐 한 40분이 한 45분이 넘어갔네요. 좀 길었습니다. 라이브 할 때는 지금 말씀드린 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주식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가능한 이제 그 10시 반에 하니까 1시간 정도 하고 여러분들한테 질문 받고 해가지고 1시간 2, 30분 안에서 끝내도록 하고요.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 게시장 가시면서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이거 구독 좀 눌러주세요. 맨 처음에 이런 부탁 잘 안 하는 성격인데 이게 좀 재미가 있네요. 근데 이제 봐주시는 분들은 한 2,000분, 한 3,000분이 되는데 구독수는 뭐 2,000이 안 되니까 좀 기분이 안 좋네요. 그러니까 이 나이 들어갖고 하는 저를 이제 좀 이 즐겁게 봐주시고 그래서 이제 구독 좀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제가 마치겠습니다. 자, 즐거운 하루 되세요. 내일은 장이 좀 괜찮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번 주는 좀 편하게 보시는데 주말에 또 라이브 할 때 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